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냥냥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소화기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되고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오늘은 소화기관에 좋지 않은 음식 5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소화기관에 좋은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튀김. 하지만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치킨, 감자튀김, 꽈배기 같은 음식들은 조리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기름을 흡수해서 소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시죠? 이는 튀긴 음식이 소화불량과 복부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지만 높은 포화지방 함량으로 인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제품 섭취가 복통, 가스, 설사 등의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 및 유제품에 함유된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면 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식욕을 돋우지만 소화기관에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에 포함된 캡사이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킵니다. 불닭볶음면, 매운 닭갈비, 고추장 소스가 듬뿍 들어간 음식들은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과민성 장 증후군, IBS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운 음식 섭취는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톡 쏘는 청량감으로 더위를 날려주는 탄산음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는 다량의 탄산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위의 가스를 축적시켜 복부 팽만감과 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과당이나 인공감미료는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은 장 건강을 저하시켜 면역력 약화와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알코올 섭취는 스트레스 해소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등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이 있습니다. 막걸리 등 알코올 종류를 불문하고 과도한 알코올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는 위궤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장 운동성을 저하시켜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들고 장 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하여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간 손상과 함께 소화기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소화기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천천히 먹기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소화를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타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여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습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음식을 급하게 삼키는 경우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는 것은 소화를 방해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5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산책하듯 걷는 것이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산책은 장 운동성을 증가시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보다 빨리 통과하게 도와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소파에 눕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도 돕고 기분 전환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소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변이 딱딱해져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등 소화 활동을 준비합니다.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소화 리듬을 깨뜨려 소화불량,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공복 상태에서 밤새 떨어진 혈당을 정상 수치로 회복시키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과식 피하기입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로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다양한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를 자주 겪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에 과도한 음식물이 차게 되어 위장이 팽창하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위산 역류,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하고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독소 생성과 장내 유해균 증식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 있다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은 소화기관에 좋지 않은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소화기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화기관은 우리의 전체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소화기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